주비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만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뚱블리 정상은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깨깨깨. 네. 깨깨깨. 야, 괜찮았어요. 괜찮았나요? 네. 하여튼 쇼미더 뉴스를 위해서 이 무거운 분들이 몸을 던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릴 거고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미더 뉴스 청취자들께 보여줄 첫 번째 뉴스 뭐죠? 배종찬 소장님 준비되신 거 좀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쇼미더 퀴즈 준비되어 있어 이제 커피 쿠폰 드린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김우영님하고 섬소녀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저번부터 그래요? 저 밖에 김경래 네. PD한테 얘기하셔야지. 자제하겠습니다. 예. 근데 소맥 퀴즈가 아니고 쇼미더 퀴즈예요. 예. 발음을 좀 큰일 나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 퀴즈. 네. 자, 정상 기자, 네. 쇼미더 뉴스 청취자들한테 보여줄 첫 번째 뉴스 뭡니까? 꼬이는 야권 단일화. 네. 좀 몸쪽 꽉 찬 돌직구로 청취자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잘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어째 좀 지지부진해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저 토론회가 열린다며요, 근데. 맞습니다. 그 두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완료 시한이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9일에 후보 등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끝내자. 여기까지는 합의된 사안인데 거기까지. 네, 그 이후로 이 합의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실무 협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1시에 뭐 만나는 걸로 아까 오전에 보니까 예고 기사가 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두 후보 간의 이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토론회는 오후 5시 반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토론회는 오후 5시 반에 5시 하고 반에 그리고 하고. 실무 협상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만나서 여론조사를 위한 그 실무 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개를 하는 건데 오늘 TV 토론은 이 채널 A가 주관을 하고 뭐 TV조선, JTBC, MBN, YTN 등이 공동으로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 서울시장 후보 비전 발표회를 열고 여기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두 후보 간에 좀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네. 이 여론조사의 마지막 그 신경전인데 쟁점이 뭐예요? 양측 오측하고 안측의 그 쟁점이 가장 중요한 건 문항 조정에 여론조사 질문 방식이죠. 뭐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쟁력을 문구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적합도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어서 경쟁력이 더 나은 후보는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안 후보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적합도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두 후보 중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나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세훈 후보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쟁점이구만요. 예. 오. 이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은 경쟁력 조사를 해보면 안 후보가 앞서고 또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의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가 더 앞서는 그런 결과가 2012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도 여론조사 했었어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랬군요. 예. 야, 그 역사를 한눈에 딱 펼쳐주시네. 이건 사탕 받아야 돼요. 네. 네. 사탕, 막대사탕, 특수마탕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안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드를 하나 빼들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본인이 되면 안 후보가 되면 입당하겠다, 합당하겠다, 합당이 맞겠죠. 합당하겠다.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네. 하겠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라도 4번 국민의당 보수 야권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선거 이후에 합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 보수 야권 단일화 조사에 좀 영향을 지지를 더 얻기 위한 포석으로 보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서 나가서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선에서도 대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수 야권, 범야권 대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안철수 후보 측의 논리대로 네. 가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호 2번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신경전을 펼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안 후보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보궐선거 4월 7일 전에 합당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 후보 단일화가 완전히 협상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안 끝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그 문구 이 조정이 제일 관건으로 남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2002년에도 이게 막바지까지 가장 삽바 싸움이 치열했던 것이 여론조사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이 두 가지 문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단일 후보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반반씩 넣었던 거죠. 와, 짬뽕을 해서. 네.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라 지금 확실하게 지금 좀 뉴스를 보여주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사탕을 통으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너무 과욕하시면 안 돼요. 예. 네. 한 번에 하나씩만 드릴게요. 네네. 자, 이번에는 정상근 기자도 쇼미더뉴스 멋지게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약속했던 두 후보인데, 근데 어제나 보면 말이에요. 요즘 양쪽 진영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좀 험악한 것 같잖아요. 네, 뭐 계속해서 이 날선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이 선대회의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고 거기에 더해서 당 외곽의 유력 대권 주자가 결합하면 이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 최악의 대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 자신이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은 뭐 국민의힘과 합당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양측 간의 또 설전 중에 하나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일정한 토론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 단일화 파트너에게 도를 넘는 말을 한 것은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면 감사하겠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서슬이 시퍼럴 때 이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어디 계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 자체는 실제 이 녹음으로 또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네네. 아니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뭐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해보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구나. 이런 반응을 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제 저도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 장면 네. 봤어요. 그 마스크 낀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비슷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목소리 성대모사가? 아니, 어떻게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려고 해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 청취율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 이거 해명이 지금 잘못돼 갖고 지금 이게 아주 일파만파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논점이 뭐냐면 오세훈 후보의 처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이제 수용되면서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시점이 2009년입니다. 네.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이명박 그런데- 정부 때고 오세훈 네. 서울시장 임기 때고. 네네. 네, 그런데 오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오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2006년에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 팩트가 아닌 거를 네. 해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년 후보가 찾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내곡지구 개발이 이 2009년에 이게 매입이 될 때 MB 정부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 해명배도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따져 묻자 오세훈 후보도 인정을 했습니다. 내 해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보니까 2006년에 이제 처음 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였지만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이런 제안 공공 임대주택 부지로 쓰는 거에 대한 반대들이 많아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에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안을 해서 2009년에 정식으로 공론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가 내곡동 땅이. 예. 자, 정상 기자. 네. 서울 쪽 얘기 여기까지 하고 부산 그 보궐선거에서는 또 LCT 논란이 쟁점인데 박형준 후보가 LCT 집을 2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이 부산 해운대 LCT 분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LCT 2채를 이 박형준 후보의 부인과 직계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욱이 이 2채는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2채를 소유하게 됐는지 왜 재산 등록이 안 돼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박형준 후보 측은 이 2채가 이 부인과 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모두 정상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그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다가 8813님께서 상하차 커피 부탁합니다. 예, 상하차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커피 한 잔 부탁한다고 바쁘셔가지고 문자도 짧게 보내주셨는데 아주 보내드릴게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상하차 그럼요. 작업이. 또 근데 슬픈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8936님인데요. 강남 아파트에서 청소하다가요. 명품 옷을 수거해서 마누라한테 갖다 줬더니 어찌나 좋아하든지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비싼 명품 사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예. 저희가요 8936님한테 커피 말고 화장품 세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아내분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예. 이거 안 물어보고 결정하셔도 돼요. 다 눈으로 사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울컥할 뻔했네요. 이따가.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험이다 뉴스 두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입니다. 네, 아주 뭐 큰 폭으로 오르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 실거래가와 가깝게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정부가 조사 평가해서 공시한 주택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체로 실거래가보다는 한 20-30% 가량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는 이제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대폭 올라가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세종시를 포함해서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7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평균적으로 19%, 19%, 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더 올라갈 것으로 네. 확인됩니다. 그렇죠. 뭐 시가가 워낙 오르니까 네. 공시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상 기자? 이번에 뉴스 잘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막대 사태 하나 걸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게 실거래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급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시지가가 계속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본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또 그만큼 또 세금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조세 정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좀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집값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그래야 이 이른바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조세 그 형평성에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워낙 그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좀 그런 결과를 낳았다. 좀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탕 드리기엔 약간 뉴스를 제대로 펼쳐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네네. 자, 배 수장님. 네. 일부 언론하고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네. 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낮아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세금 폭탄이라는 공세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반박이 나올 법한 것인데 특히 이제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이 전국 공동주택의 92.1%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서울의 경우에도 70.6%는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년과 비교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10%가 한정이 되도록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6억 원, 9억 원 이상의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이제 다주택자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급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시지가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칠까요? 밑줄은 19개입니다. 19.08%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예. 여러분들이 익숙한 숫자입니다. 19, 19개입니다. 배 수장님, 네.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야당에서 문 대통령 사저부지와 관련된 공세를 이어가는데 정상근 기자, 네. 자 막대 사탕에 도전하면 확실하게 뉴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일부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사저부지 일부가 농지였고 그래서 이 토지의 땅을 깎거나 이 메우는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봤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양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경호동을 지으려면은 그 부근에 좀 땅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요?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땅을 좀 메우거나 아니면 또 일부 깎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형질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형질 변경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농지가 택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값이 오릅니다. 네. 땅값이 오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호동을 또 안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 경호동을 지으려면은 이 형질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면 그 땅을 팔아야 금전적 이익을 보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이제 그 경호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건물이 올라간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경호동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첫 번째 해명인 거고. 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좀 의혹은 이 현행 농지법이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농 경력 11년 이렇게 기재를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을 건데 왜 영농 경력을 적었냐? 뭐 왜 이런, 적은 거죠? 네네 의혹인데 그런데 이 농지법 또 한편의 조항을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농지를 이용할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영농 경력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기재 부분은 아니다라는 네. 게 또 청와대 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저 부지를 놓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한 40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 크기가 이제 6,0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울에 있는 이 사저하고 이 지방의 사저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땅값 차이가 뭐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강남에 위치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이제 양산에 질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건립 때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정상 기자가 뉴스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막대 감사합니다. 사탕 투척합니다. 예. 어이. 아이고. 자, 진중권 전 교수도 야권에 이렇게 막 그 공격하는 야권에다 네. 대고 일침을 가했더라고요. 대통령 사전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SNS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제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사전 문제 적당히들 좀 해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비난할 게 그렇게도 없나. 수준들하고는 저러니 망했지. 이런 기사는 사약입니다. 말하자면 그거 잠깐만요. 네. 진중권 교수 성대모사를 한 겁니까? 그냥 이건- 건성건성 읽은 이건 거예요? 내레이션이죠. 내레이션. 내레이션인데 내러티브 기법으로 네네. 낭독한 요건 이제 겁니까? 줄이면 국민의 향을 향해서 네 글자입니다.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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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해라. 새로 나온 사자성어입니까? 고마해라. 고마해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논란을 양산하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뉴스 두 가지만 하고요. 근데 청취자분한테서 지금 네. 협박성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 6067님인데 일구성 나도 화장품 줘요.
너무 인색해. 청취율 좀 생각 좀 합시다. 아유, 6067님 보내드릴게요. 무서워. 무서워. 오. 1226님 출장 업무 있는 날이면 항상 주파수 고정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로 오후에 나른함도 깨우고 웃을 수 있는 재미도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끔 김경래 PD님이 감 떨어졌다고 디스할 때 같이 웃게 됩니다. 커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율 높이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 있네. 여러 가지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 김경래 PD 매일 감 떨어졌다고 흉보는 거야. 네. 그럼 재밌어 하신대잖아. 감을 하나 드릴까요? 근데 아무 때나 감 떨어졌다 가면 큰일 나고 이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또 저도 괴로워요. 왜 생방송 중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했냐고. 예. 자, 오늘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것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조사 평가에서 공시한 주택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의 정성 기자. 네. 이게 토지의 가격인데 홍시지가는 아니죠? 그렇죠. 공사지가도 아니죠. 아. 지금 뭐더라는 겁니까? TBS 앱 50원 1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